커버드콜 배당 ETF는 세금 없다던데요. 그냥 일반 계좌에 넣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세금 없다는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배당이 왜 좋은지, 월 배당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영상 위에 링크 마지막 화면에 추천 영상으로 걸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딱 하나 세금 얘기만 제대로 좀 파볼까 하는데요. 이거 은근히 많이들 잘못 알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해 볼 건데요. 원금은 왜 자꾸 녹는다는 건지, 세금 안 낸다는 게 진짜 안 내는 건지, 그래서 왜 다들 ISA에 넣으라는 건지, 이 중에서 특히 두 번째, 세금 얘기는 저도 처음에 헷갈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딱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당 받으면 원금이 녹는다.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걸 숫자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주에 10,000원짜리 ETF가 있습니다. 자, 이 ETF 옵션 프리미엄이 쌓여서 100원이 쌓였어요. 그래서 순 자산 가치가 1,100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당날 100원을 분배금으로 딱 지급을 해요. 그럼 순 자산 가치는 다시 10,000원이 되죠. 자, 이게 배당 락입니다. 쌓인 만큼 나눠주고 또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뿐이지 이 사이클 자체가 원금을 갉아먹는 구조는 아니에요. 자, 그럼 진짜 원금은 어디서 움직이냐? 바로 이 10,000원 자체예요. 이건 나스닥 지수를 따라가는 완전히 별개의 움직임이에요. 나스닥이 빠지면 이 10,000원이 9,8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때도 옵션 프리미엄은 계속 나와요. 다만 기준이 9,800원으로 줄었으니까 그날 프리미엄도 100원이 아니라 98원 정도로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배당 지급 그 자체는 원금을 깎아먹는 게 아니라 쌓인 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고, 원금이 진짜 줄어드는 건 나스닥 자체가 빠질 때예요. 자, 이건 그냥 일반 지수 ETF도 똑같이 겪는 일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요. 자, 어떤 달은 그달 번 프리미엄 배당보다 나눠주기로 한 분배금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땐 운용사가 부족한 만큼 보유 주식을 팔아서 메꿔요. 자, 번 것보다 더 많이 나눠주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투자 설명서에서는 이익금 초과 분배라고 부릅니다. 방금 말씀드린 자연스러운 배당락 사이클이랑은 다른 얘기예요. 시장이 안 빠져도 그냥 그달 번 돈이 적으면 원금에서 떼어가는 진짜 초과 분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자, 상품 구조에 따라 이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목표 분배율을 정해놓고 그걸 맞추려는 타겟형 상품은 원금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이 목표 수익률을 채우려고 옵션을 더 적극적으로 팔 수 있어요. 자, 그럼 같은 하락장에서도 원금이 더 빨리 깎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요. 그래서 상품마다 이 부분은 좀 다르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 지수 ETF도 매일 오르고 내리는데 그거 하나하나에 일일이 하면서 우리가 사고 팔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라고 기대를 하니까요. 배당 ETF도 똑같습니다. 월 배당액이 좀 줄었다고 걱정하시는데 하락장에서도 옵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는 방어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물론 지금은 시장이 꽤 많이 오른 상태라서 변동성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자, 그럴 땐 상품별 특징을 이해하고 비중을 조절하거나 오히려 눌릴 때 꾸준히 담아간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마음이 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굳이 커버드콜 하나만 몰빵할 필요도 없습니다. 타겟형, 데일리 OTM, 순수 성장형 이렇게 나눠서 담으면 되는 거고요. 자, 투자라는 게 원래 이익 나는 만큼 손실도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가로 매달 현금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세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국내 주식형 ETF와 국내 상장 해외 지수형을 나눠서 좀 봐야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우선 옵션 프리미엄 자체는 파생상품 거래 수익이라 국내든 해외든 원래 세금이 안 붙는 돈이에요. 근데 이게 ETF 분배금으로 나오는 순간 국내 세법이 다르게 취급을 합니다. 국내 주식형 커버드콜, 그러니까 코스피 200 같은 걸 담은 상품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옵션 프리미엄 부분을 따로 비과세로 인정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품들은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옵션 프리미엄만큼은 항상 세금이 없어요. 근데 나스닥 100 같은 해외 지수 기반 상품은 이 예외 조항이 적용이 안 됩니다. 대신 재원이 뭐였든 따지지 않고 딱 하나의 공식으로만 계산을 해요. 자, 여기서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과표 기준가라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내가 산 가격도 아니고요. 지금 시세도 아닙니다. 그냥 국세청이 세금 매기려고 자산운용사가 매일 따로 고시하는 세금 계산용 기준가예요. 내 계좌 손익이랑 완전히 다른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기준가가 지난 분배금 지급일보다 올랐으면 그 오른 만큼이랑 분배금 중에 작은 쪽에만 세금을 매깁니다. 근데 이 기준가가 오히려 떨어진 상태면 오른 게 없으니까 세금 계산에 들어갈 금액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금을 100원을 받아도 세금은 0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하신 게 그래서 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거죠. 자, 정리하면 국내 주식형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항상 비과세니까요. 근데 나스닥 100 같은 해외 지수형은 이 기준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이 붙을지 안 붙을지가 계좌 밖에서 정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세금 0원이라는 것도 사실 숨겨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기준가가 내려가서 세금 없이 받은 분배금은요, 나중에 시장이 회복돼서 내가 이 ETF를 팔 때 그동안 밀렸던 기준가 상승분까지 다 합쳐서 그때 매매 차익 세금으로 한 번에 정산이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면제가 아니라 이연, 그냥 뒤로 미뤄진 겁니다. 지금 안 낸 세금 나중에 몰아서 내는 거예요. 내도 좋으니까 제발 좀 잘 올랐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 배당 세금만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다니시는 분은 월급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을 때만 건보료가 더 붙어요. 자, 근데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은퇴하신 분처럼 지역 가입자면 얘기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상황이 좀 다 달라서요. 여기서 다 풀면 영상이 좀 산으로 갈 것 같아서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그리고 피부양자 이런 계산법이랑 계좌별로 세금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가 따로 내용을 정리해서 블로그에 올려두겠습니다. 아래에 제가 링크 달아둘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 케이스만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래서 결국 뭐가 필요하냐? 네, ISA입니다. 왜냐하면 ISA는 계좌 안에서 일어난 손익을 국세청한테 낱낱이 보고하는 게 아니라 만기 때 계좌 전체를 그냥 한 번에 정산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연되다 매도 시점에 몰아서 과세되는 구조 자체가 ISA 안에서는 비과세,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건보료 계산에 들어가는 소득에도 아예 안 잡혀요. 세금도 건보료도 걸릴 변수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댓글에 또 제가 지난번에 올린 영상 상품이랑 라이즈랑 비교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숫자로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기준은요, 2025년 한 해를 통째로 봤습니다. 반기나 분기로 자르면 그때그때 시황에 따라 유불리가 좀 갈릴 수가 있어서 이제 1년 꽉 채워서 보기 위해서 2025년도 를 전체를 다 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최근 1년으로 봐도 방향은 비슷하니까 그냥 2025년 결산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2025년 한 해 나스닥 100 지수 자체가 20.17% 올랐습니다. 자, 여기서 분배금 재투자 기준 수익률이란 게 그 상품 페이지 보면 나오는데 이건 매달 받은 분배금을 다시 그 ETF에 재투자 했다고 가정했을 때 계좌가 총 얼마나 불어났는지를 보는 숫자인데요. 이 기준으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은 12.41%, 대신 그해 분배율은 18.8%였고요. 자, 그리고 라이즈 미국 테크 100 데일리 고정 커버드 콜은 같은 기준으로 18.43%, 분배율은 19.38%였습니다. 코덱스는 지수 상승분을 많이 양보한 대신 분배금을 안정적으로 받은 거고, 라이즈는 지수 상승을 거의 다 따라가면서 분배금도 꽤 챙겼습니다. 사실 이 둘 설계 자체가 좀 다른 상품이에요. 그리고 참고로 두 상품 다 목표 분배율을 따로 정해두지 않았습니다. 투자 설명서에 명시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특정 배당률을 맞추려고 무리하는 구조는 아니란 것부터 좀 알아두시고요. 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자산의 10%만큼만 콜 옵션을 매도합니다. 그것도 매일 전날 종가 기준의 등 가격 ATM 옵션으로, 그리고 나머지 90%는 옵션 없이 지수 상승에 그대로 참여해요. 그래서 상승장일 때는 지수를 거의 다 따라가면서 그 10%에서 나오는 프리미엄도 챙기는 구조라서 수익률이 좀 더 좋게 나온 거고요. 대신 그 프리미엄 자체가 시장 변동성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니까 분배금 변동폭도 더 큽니다. 코덱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즈처럼 몇 퍼센트만 판단 이런 한도가 따로 없고 그냥 매일 현재가 대비 1% 위의 가격의 콜옵션을 팔아요. OTM이죠. 정확히 물량 전체를 커버하는지는 투자 설명서에 좀 없어가지고 제가 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별도 비중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사실 좀 전체 물량에 가깝게 운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되고요. 상승 참여폭은 라이즈보단 제한적이지만 매일 안정적으로 프리미엄을 쌓는 구조라서 분배금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강하게 오르는 상승장에서는 라이즈 쪽이 유리하고요. 지루한 횡보장에서는 코덱스 쪽이 조금 더 안정적인 프리미엄을 더 잘 챙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서는 둘 다 방어력이 크지 않다는 것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분배금 예측 가능성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편이라서 코덱스 쪽에 좀 눈이 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긴 했었거든요. 자, 그런 와중에 커버드 콜도 계속 진화해서 또 상품 구조를 계속 바꿔서 내고 있기 때문에 결정은 여러분들이 앱에서 최신 수치 직접 확인하시고 또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이 ETF를 일반 계좌에 넣고 계신지 IS에 넣고 계신지 헷갈리신다면 댓글에 일반 계좌 또는 IS 계좌라고 딱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보료 계좌별 세금 비교표는 제가 블로그에 따로 정리해서 올려뒀습니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둘 테니까 눌러서 확인을 하시고요. 또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꺼내보시고 또 이 정보가 필요한 지인들에게 공유 많이 해주세요. 자, ISA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 더. 자, 그건 슈퍼몰로 제가 따로 정리해서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